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수업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간고사 도면을 제가 두 가지를 보내드렸어요. 계속 앞전에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했고요. 간단한 회로긴 하지만 좀 정확성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치수에 대한 관련 거라든가 아니면 요 그 몇 도인지 도 표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잘 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대로 요 치수까지 같이 입력을 시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사실은 요 그 3D 형태처럼 보이는 이런 도면 그린 거는 안 해봤죠. 우리가 안 해보긴 했지만 한번 그냥 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내봤고요. 중요한 거는 밑에 요 도면이죠. 뭐 이 도면을 요 정도의 도면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그리는 거를 간략하게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치수선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이거 위주로 보려고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좀 쉽게 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좀 당분간 비대면으로 좀 돌렸고요. 또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지금 뭐 2달 됐는데 태어난 지가 신생아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또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도 의심 환자가 되거나 이러면 케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다시 가서 우리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직접 그리는 거를 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데모용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제가 설명하는 것만 우선 숙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실제 필요할 때 직접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나 뭐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캐드 오토캐드를 깔아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오토캐드 설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쭉 뜹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이제 30일 여기 있죠. 오토캐드 학생용을 설치 30일 체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방법들 확인해서 여러분들 인증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간 정도 무료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해당하는 거를 설치하고 평가판을 가지고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여기 쭉 설치 과정 하면서 해봐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뭐 집에서 작업을 하던 아니면 뭐 게임방이든 이런 데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요까지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는 간단하게 정확도만 보고 거의 뭐 점수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뭐 우리 점수 다 잘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에 따라서 이제 변별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A나 이제 A뿔이나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순위에서 주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점수를 높게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중간고사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가 책으로 돌아가서요. 책으로 돌아가서 책 페이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 아마 여기까지 이제 다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도면들을 다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한계 설정한 리밋을 설정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명령은 리밋이고요. 우리 형식, 그 형식이라는 데도 도면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되고 리밋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도면의 위치에 범위를 정해서 거기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 제도 총칙에 규정되어져 있는 도면의 크기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밀리미터를 쓰죠. 그래서 밀리미터 A0는 이 정도 사이즈, 가로하고 세로하고, A1은 이 정도, A2, A3, A4 용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도 규정에 맞춰서 그 치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축소나 그 화면 확대나 축소는 우리가 그 실시간 초점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시간 줌이라든가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 화면을 크게 하거나 줄일 때 쓰는 거고요. 특히 줌은 단축키가 Z입니다. 우리 Z키를 누르면 이제 줌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줌할 때도 이제 그 화면을 키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의 이제 기능 펑션에 따라서도 결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로 요 왼쪽에 있는 마우스 버튼은 도면의 객체나 요소를 클릭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선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엔터키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선택한 객체나 요소를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실행이고요. 1번은 선택하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휠은 이동할 때 줌이라던가, 그죠? 축소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객체를 이동시킬 때 누르고 잡고서나 이제 이동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줌을 누르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줌 명령어로 해서 이제 범위 수정해서 그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충분히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가 있는 건 이제 따라하기인데, 이제 아까 제가 시험 문제 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리 봤던 분들은 아마 좀 쉽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위에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뭐 치수를 정확하게 재라는 건 아니었고요. 얘는 우선은 얘 도면에 대한 이쪽 면, 여기 측면으로 봤을 때의 그 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도면.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그리느냐? 여기에 이제 커맨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L을 치고요. 라인이니까 라인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F8을 눌러 수평 이동을 하고요. 수직 수평 이동을 하고, 이제 포인트 1번 맨 아래 왼쪽 아래죠. 여기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포인트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40도 각도로 해서 25, 여기가 이제 40도 각도로 해서 40, 25, 그죠?
40 가구 25만큼 해서 이렇게 대각선 그려라 이 소리죠. 그래서 포인트 P1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1에서 이제 수직으로 60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60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35 그리고 아래로 20 그리고 또 30 그리고 아래로 15 아래 옆으로 20 아래로 10 그 다음에 15 수평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서 옆으로 쭉 펼쳐도 이제 이 그림처럼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 극좌표의 이제 입체 도면인데요. 입체 도면을 우리가 보고 정면도하고 편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입체적인 모양이 있고요. 그 입체적인 모양의 도면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쪽 면에서 바라보는 거가 있고 위에서 보는 게 있고요. 이쪽 면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 이쪽 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겠죠. 주로 이제 이쪽 면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는 정면도라고 합니다. 정면도. 정면에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단면도. 단면도. 뭐, 평면도. 이렇게 되고 하고. 그 다음 측면도. 양쪽, 왼쪽, 오른쪽 측면.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면으로 보느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 중간이 꺾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또 바텀면이 있어요. 이렇게 바텀면. 밑에 바닥에서 보는 거. 그거는 아마 바텀면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위에처럼.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점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점선은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데 얘는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올라왔다. 옆에 쪽이 측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밑에는 그냥 표면이다. 근데 어딘가에 경계선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치수는 그대로 20, 10 그리고 5, 15 폭은 15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자, 평면도는 탄면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바라본 거고요. 정면도는 정면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서 바라본 거, 그 다음에 탑 평면도,
그 다음에 측면도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본 거. 바텀은 밑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그죠? 입체도를 우리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를 거고요. 그 모양을 알아야 얘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다 넣어주는 게 좋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면 그 도면에 이제 외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제품의 외형을 한번 보면 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그려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 할 때 낼 겁니다. 이거 원래 중간고사에 내려고 했는데 중간고사에 내지는 않았고요. 자, 평면도로 보면 탑에서 보는 건데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고 밑에 경사를 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이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탑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모양인지. 그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사각형에 이쪽은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구나. 이쪽도 뭔가가 올라와 있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올라온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를 측면을 봤더니 이런 모양의 옆에가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치수, 폭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는 이렇게 보일 거고 위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요게 이쪽 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뒤에서 본 거는 그러면 어떨까요? 뒤에서 보면 얘하고 똑같겠죠. 근데 차이는 다 점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점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반대가 되겠죠. 근데 반대면이니까 이쪽에서 뒤쪽에서 보는 거는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고요. 그냥 면으로만 보일 거고 전체적인 면으로. 근데 저 반대쪽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일 거고 여기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바텀면은 얘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다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도면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보이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이제 취소를 넣게 되죠. 그러면 요 도면만 보고도 얘가 어떤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면도, 전면도 이런 거, 측면도, 단면도 이런 거 그리는 거를 아주 잘 그려야 합니다. 우선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입체도를 보고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완성해라. 상대좌표와 극좌표를 사용해라. 자, 이게 이제 측면이죠. 이쪽에서 본 게 이제 측면도입니다. 그 정면도. 위에서 온 게 평면도고요. 측면도 바텀 뷰, 밑에서 본 거 바텀 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 이거죠. 자, 여기하고 여기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경계가, 그 다음에 여기 둘, 셋, 공간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실선으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보이지 않는 면, 여기 보이지 않는 면, 보이지 않는 면이 점선이에요. 점선. 그렇겠죠? 이만큼 여기 요 경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요 경계 그게 점선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력을 한 거고요. 밑에 면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형상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측면은 뭐 다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수를 넣은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직각으로 깎이는 것들은 이제 곡면으로 되는 것들이 좀 어렵죠. 곡면. 형상을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기가 좀 난해하죠. R 값도 줘야 하고 R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각도마다. 사실 이렇게 직선적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기 명령들. 그리기는 이제 그죠? 선 그리는 거. 앞전에 우리가 그릴 때 요 선이잖아요. 여기 다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선, 폴리선, 원, 호 이거 가지고 다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해치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해치는 이 안에 이렇게 밑금 치는 거예요. 중간에 그림 그리고 그 속에 저렇게 채우는 거죠. 색깔 치우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 해치의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기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이제 또 뭐 다양한 모양의 또 그리기가 추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선은 기본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라인이 있고요. 명령어는 이제 X라인이고요. 구성선이고요. 임의의 점과 방향이 두 번째 점을 양쪽으로 무한대선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 수평, 각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는 것도 우리가 띄울 수 있다. 형상은 이렇게 나온다. 뭐 거의 구성선은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다중선이 좀 필요합니다. 다중선은 내가 메인 가닥을 하나를 잡으면 얘가 하나 더 붙어서 자기가 따라와요. 그 간격이나 이런 걸 지정해 주면. 그래서 설정, 처음에 현재값 설정, 자리값, 유형, 그 다음에 시작점 지정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시작에부터 쭉 그림을 그릴 텐데, 그때마다 옆에 같이 따라서 내가 지정한 간격 범위 내로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 이런 형태가 다중선 그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형 그리기. 다각형은 이 폴리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폴리 뭐 쳐도 되고 폴리곤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요 각을 지정하면 오각인데 다각이니까 이 원을 기준으로 그리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내가 원하는 각으로 그림 그려가는 게 아니고 원형을 그리고 그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리게 되죠. 근데 요 원이 닿는 면적이 내가 원하는 파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란 관이 있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타입으로 만들었을 때는 바깥선으로 해서 내가 안쪽에 닿는 면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접, 외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접인 경우와 외접인 경우 그림의 사이즈도 틀리고요. 그죠? 당연히 외접으로 하는 게 더 원의 크기 사이즈가 더 커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릴 때 이 원을 기준을 어떻게 두고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폴리선도 있고요, 각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원형, 그렇죠? 여기다가 폴리곤 이렇게 쳐도 되죠.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3점인지 2점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접점 반지름이 몇이냐, 30파이면 30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이죠, 원. 아까 우리가 원 그렸고요. 그 원 속에다가 우리가 몇 개의 각을 가지고 폴리곤을 그릴 건지, 그건 명령어를 넣어서 이제 하게 되죠. 내접인지 외접인지부터 해서.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은 렉탱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죠? 폴리곤은 밑에 있고요. 이건 원형 그리는 거였었고요. 그죠? 자, 보면 직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찍어서 그려도 되고요. 내 포인트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여기 밑에
제일 하단에 나옵니다. 렉탱귤 이렇게 해볼까요? 빼고 렉탱 RECTANG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못따기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못따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요 모서리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따내는 거가 못따기예요. 그래서 이 길이 5, 그다음 이 길이 5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따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거리가. 다음에 다른 방법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은 서킷인데 서킷 명령어 쳐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이걸 갖다 써도 된다겠죠. 원형은 내가 중심섬을 기점으로 몇으로 할 거냐. 요 중심섬이 뭐 20이면 20, 30이면 3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점 가져갈 때. 그래서 저런 식으로 1점과 2점 점을 만나서 할 경우. 그 다음에 3점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면과 면, 그죠? 원과 원 사이에 그릴 때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접점면, 그리고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접점면들. 내가 어느 그림 안에 원을 넣거나 할 때 1번, 2번, 3번 포인트의 접점을 가지고 원을 그리고 싶다 이럴 때 쓸 때 쓰는 게 바로 제 세 개의 접점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이 넘었네요. 좀 쉬었다가 넘어갈게요.